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위험성 추적 및 결정 2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컷셋과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시스템에서 패스셋의 개수와 컷셋의 개수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2.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정상사상을 유발하는 사상들의 집합은 패스셋이 아니라 컷셋이죠. 정답은 3번.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높아지죠. 4.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 컷셋이 아니라 패스셋에 대한 설명이죠. FTA에서 특정 조합의 기본 사상들이 동시에 결함을 발생하였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을 무엇이라 하는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1번 컷셋이죠. 결함수 분석법에서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한 것은 컷셋이죠. 2. 탑사상을 발생시켜주는 조합은 컷셋이죠. 4.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불가결한 기본 사상들의 집합은 컷셋이죠. 정답은 3번.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은 패스셋이죠. 결함수 분석법에서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는 것은 미니멀 컷셋이 아니라 미니멀 패스셋이죠. 2. 시스템의 위험성을 표시하는 것은 미니멀 패스셋이 아니라 미니멀 컷셋이죠. 3. 미니멀 패스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발생시키지 않는 최소의 패스셋이죠. 정답은 4번. 미니멀 컷셋은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이죠. FTA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무엇이라 하는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3번. 미니멀 패스셋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말하죠. 다음 중 FTA에서 사용되는 미니멀 컷셋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고에 대한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하죠. 2.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집합을 말하죠. 4. 일반적으로 퍼셀 알고리즘을 이용하죠. 정답은 3번.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상의 집합은 컷셋이 아니라 패스셋이죠. 컷셋과 최소 패스셋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최소한의 고장들의 집합을 컷셋이 아니라 최소 컷셋이라 하며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죠. 2.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기본 고장들의 집합은 컷셋이며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불신뢰도가 아니라 신뢰도죠. 정답은 3번.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며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죠. 4.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며 시스템의 성공을 유발하는 기본 사상의 집합은 최소 패스셋이 아니라 패스셋이죠. 중복 사상이 있는 FT에서 모든 컷셋을 구한 경우에 최소 컷셋으로 옳은 것은 1. 최소 컷셋은 컷셋에 포함되죠. 2. 모든 컷셋에서 중복되는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컷셋만이 최소 컷셋이죠. 3. 시스템의 고장을 방지하는 기본 고장들의 집합은 최소 컷셋이 아니라 패스셋이죠. 정답은 4번. 중복되는 사상의 컷셋 중 다른 컷셋에 포함되는 셋을 제거한 컷셋과 중복되지 않는 사상의 컷셋을 합한 것이 최소 컷셋이죠. 다음 중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정리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불대수 정리에서 집합으로 바꿀 때 0은 공집합, 1은 전체 집합, 플러스는 합집합, 곱하기는 교집합이죠.
1번 A 곱하기 0 집합으로 바꾸면 A 교집합 공집합이고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죠. 불대수 정리로 0. 1번은 맞죠? 2번 A 플러스 1 집합으로 바꾸면 A 합집합 전체 집합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불대수 정리로 바꾸면 1. 2번도 맞네요. A 곱하기 A 반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통이 없으므로 공집합. 따라서 불대수 정리에서 1이 아니라 0이어야겠네요. 정답은 3번. 4번 A 곱하기 A 플러스 B 집합으로 나타내면 A 교집합 A 합집합 B죠. 분배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 다시 쓰면 A 교집합 A는 A 합집합 A 교집합 B이므로 A가 나오겠네요. 4번도 맞죠?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정리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집합으로 바꿔서 살펴보면 1번 A 교집합 A는 A로 맞죠? 2번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으로 불대수 정리에서는 1이죠? 2번이 정답. 3번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로 3번도 맞고 4번 A 합집합 A는 A로 4번도 맞죠? 부분집합 ABC가 A 플러스 가로 BC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이와 동일한 것은 어느 것인가? A 플러스 B 곱하기 C와 동일한 것을 찾는 문제죠.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집합관계로 써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C로 분배법칙 사용해서 분배해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죠. 불대수 법칙으로 다시 바꿔 쓰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정답은 1번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다음 중 표시장치에 나타나는 값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며 인접한 눈금에 대하여 지침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표시장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개수형은 숫자로 표시되죠. 다음 중 아날로그 표시장치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일반적으로 동치명을 동목형보다 선호하죠. 2. 일반적으로 동침과 동목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죠. 3. 움직이는 요소에 대한 수동 조절을 설계할 때는 바늘을 조정하는 것이 눈금을 조정하는 것보다 좋죠. 4. 중요한 미세한 움직임이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때는 동치명을 사용하죠. 다음 중 정량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이 아날로그 표시장치보다 유리하죠. 정답은 2번.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3.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 표시장치보다 유리하죠. 4. 동치명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있죠. 정량적 표시장치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눈금을 읽는 최소 단위는 눈금 단위죠. 2. 눈금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는 눈금 범위죠. 3. 눈금에 나타낸 인접 수치 사이의 차가 수치 간격이죠. 정답은 4번. 눈금 간격은 측정 도구의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난 선이죠.
다음 중 정량적 자료를 정성적 판독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미리 정해놓은 몇 개의 한계 범위에 기초하여 변수의 상태나 조건을 판정할 때 2. 목표로 하는 어떤 범위의 값을 유지할 때 3. 변화 경향이나 변화율을 조사하고자 할 때는 정량적 자료를 정성적 판독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죠. 정답은 4번. 세부 형태를 확대하여 동일한 시각을 유지해 주어야 할 때는 정성적 자료를 정량적 판독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죠. 다음 중 정성적 표시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성적 표시장치의 근본 자료 자체는 정량적인 것이죠. 정답은 2번. 전력계에서와 같이 기계적 혹은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것은 정량적 표시장치에 대한 설명이죠. 3. 색채 부호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기판 표시 구간을 형상 부호화하여 나타내죠. 4.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이나 변화 추세, 변화율 등을 알고자 할 때 사용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